2026년 아시아 건강기능식품 시장을 관통하는 키워드 딱 3가지로 정리됩니다. 장수관리, 오메가3 공급 이원화, 액티브 뉴트리션입니다. 2026년 9월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국제원료 박람회에서 여러 원료 기업이 공통적으로 이 3가지를 핵심 트렌드로 꼽았습니다. 이런 박람회 발표는 결국 앞으로 1년, 2년 뒤에 마트 진열대에 어떤 제품이 올라올지를 미리 보여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3가지 흐름을 하나씩 뜯어보고 마지막에는 이런 발표 자료를 볼 때 소비자가 꼭 체크해야 할 부분까지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식품 이야기입니다. 식품 안전, 영양, 푸드테크 관련 이슈를 과학적 근거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쉽게 풀어드리는 채널입니다. 아시아 장수시장 선두. 먼저 왜 아시아가 장수관리 시장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지부터 보겠습니다. 흔히 항노화 시장 하면 미국이나 유럽을 먼저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순서가 반대였습니다. 세포 노화와 관련된 성분, 그러니까 니코티나미드 계열 성분들이 서구보다 일본과 중국 소비자들에게 먼저 자리를 잡았습니다. 한 원료업체 관계자는 이 지역 소비자들이 이미 세포 노화 지표에 대해 상당히 익숙하고 임상적으로 검증된 성분을 계속 찾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젊은 소비자층 확대. 여기서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시장을 주도하는 소비자층이 예상과 다릅니다. 보통 항노화 제품은 40대 이상이 주 고객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중국 소비자들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노화가 시작된 다음에 대응하는 방식이 아니라 미리 준비하는 방식으로 접근한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젊은 소비자가 반응하기 시작하면 시장의 성격 자체가 달라집니다. 일회성 구매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꾸준히 챙기는 습관형 소비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업계에서는 이런 소비자들이 라벨을 꼼꼼히 읽고 동료 심사를 거친 인체 임상 데이터가 있는지를 따져보는 경향이 강하다고 설명합니다. 오메가3 공급 이원화. 다음은 오메가3 이야기입니다. 오메가3 하면 대부분 생선 기름을 떠올리시죠. 그런데 최근 업계에서는 공급원을 하나로만 두지 않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어류 기반 오메가3와 함께 미세조류 기반 오메가3을 나란히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요? 이유는 공급 안정성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어류 기반 원료 시장이 가격이나 수급 측면에서 변동성이 컸습니다. 미세조류는 상대적으로 양산이 수월해서 공급을 다변화하는 좋은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게다가 미세조류 기반 원료는 생선을 원료로 쓰지 않기 때문에 비건이나 환경을 중시하는 소비자층에게도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 경험 개선. 두 번째 이유는 소비자 경험입니다. 오메가3 보충제를 드셔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른바 생선 트림이라고 부르는 불편한 경험이 꾸준한 섭취를 막는 큰 장벽이었습니다. 업계에서는 산화와 냄새를 관리하는 기술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축 기술이 발전하면서 캡슐 크기를 줄이거나 하루에 먹어야 하는 캡슐 개수를 줄이는 방향으로도 제품이 바뀌고 있습니다. 큰 캡슐을 삼키기 어려워하는 소비자에게는 이런 변화가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액티브 뉴트리션 제정에 세 번째 키워드는 액티브 뉴트리션입니다. 예전에는 이 단어가 운동선수나 헬스 마니아를 위한 전용 카테고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제 액티브 뉴트리션이 특정 운동 종목에 묶여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바쁜 일상 속에서 에너지와 집중력을 유지하고 싶은 일반 소비자로 대상이 넓어졌다는 겁니다. 신체 활동과 인지 기능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근육 회복을 돕는 성분과 뇌 건강을 돕는 성분이 한 카테고리 안에서 함께 다뤄지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혈류 개선을 돕는 식물성 폴리페놀 성분은 운동 후 회복뿐 아니라 업무 중 집중력 유지를 목적으로도 함께 마케팅되는 추세입니다. 궁금한 식품 이야기, 채널 의견, 발표 자료 검증 필요성, 채널 차원에서 꼭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임상 수치들, 그러니까 특정 성분이 섭취 후에 특정 세포를 몇십 % 늘렸다거나 염증 지표를 얼마나 낮췄다는 식의 발표는 대부분 해당 원료를 만드는 기업이 박람회에서 직접 공개한 자료입니다. 학술지에 정식으로 게재된 논문 정보나 대조군 설계 같은 세부 사항이 함께 공개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치를 접하실 때는 일단 제조사가 발표한 자체 자료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실제 제품을 선택하실 때는 식약처에 등록된 기능성 표시나 공인된 임상 논문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성분 자체의 방향성은 흥미롭지만 구체적인 수치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한 번 더 검증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특히 해외 박람회에서 발표되는 자료는 국내 식품위생법상 기능성 표시 기준과 다를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정리하겠습니다. 아시아 건기식 시장은 새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젊은 층까지 확대되는 예방적 장수관리, 어류와 미세조류로 나뉘는 오메가3 공급 다변화, 그리고 일상 소비자로 저변을 넓히는 액티브 뉴트리션입니다. 이런 흐름은 결국 국내 건기식 시장에도 시차를 두고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료 트렌드를 미리 알아두시면 나중에 국내 제품을 고르실 때도 광고 문구에 휘둘리지 않고 성분을 스스로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특정 성분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 주제에 반영해 보겠습니다. 식품공학이 제안하는 더 편리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더 깊이 있는 식품 영양 정보와 최신 푸드테크 소식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